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항공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5년간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200여 대가 도입돼 오염물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공천을 서두르고 있어 일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유버스는 대기 오염원 가운데 하나지만 교체비가 비싸 그대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기버스 도입을 본격화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버스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누구도 대책 없이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좋을 리 없습니다. 도내 시내버스 가운데 40%가량인 380여 대가 좋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입니다. 상당히 불쾌하죠. 목도 따갑고 기름 냄새 할 땐 좋은 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북도가 전기버스 도입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902억 원을 투입해 전주와 군산, 익산에 216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100여 곳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버스는 대당 4억 8천만 원이 드는데 경유차 가격인 1억여 원만 내면 되고 연료비까지 아낄 수 있어 업계 반응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연간 14,000톤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은 현대차 전주공장에도 호재입니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는 물론 성능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회 충전 시에 319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내버스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기버스 보급이 환경을 살리고 답답한 지역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래 항공 수요가 긍정적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 이제 남은 건 속도전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미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빌려 쓰는 군산공항. 국내선 전용인 군산공항을 대체할 국제공항은 도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필요성을 가늠할 첫 관문인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해 2025년 67만 명, 2055년 1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경제성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나서야 저희가 향후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번 결과는 전라북도가 자체 조사한 2030년 402만 명에 비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 공항 수요는 그나마 청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년 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항공수요조사가 착수됐습니다.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공항 건설을 확정짓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를 설득해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2023년까지 최대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기간이라는 것이 6, 7년은 금방 넘어갑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 비행기의 어떤 운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1단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최적지로 현 군산공항 서쪽 180만 평의 공항 예정 부지를 지목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익산 웅포골프장을 운영하며 각종 논란을 일으켜온 웅포 관광개발에 대해 직권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 청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직권 파산이 선고되면서 회생과 파산 모두를 반대해온 일부 회원권 소유자들과의 법적 다툼도 우려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천을 너무 조급하게 진행한다는 후보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당보다 너무 급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공천 심사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현역에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들어간 것은 지난 6일. 352명에 달하는 신청자들을 면접하는 데 걸린 기간은 8일까지 단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단체장 후보도 10분 만에 면접을 치르다 보니 해명도 토론도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높고 심사위원들도 합의된 의견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중앙당의 요구로 일정을 앞당기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근데 중앙당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 빨리 일정을 좀 땡겨달라라고 해서. 하지만 이웃한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무려 11일 동안 면접을 진행할 계획. 전북보다 열흘 정도 면접 일정이 늦고 후보자 토론까지 열 예정이어서 공천은 5월 중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전북도당과는 말이 다릅니다. 다음 주에 마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단체장도 다시 또 토론회로 들어가고 막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5월이 넘어가죠. 전북도당이 유난히 공천 일정을 서두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불공정 공천을 조장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도당 위원장이 과거 5월에 치르던 경선을 4월 23일까지 서둘러 진행하면서 현역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원들의 전주시장 후보 선택권을 박탈하는 독선으로서 중앙당의 뜻과는 다른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같은 큰 도시의 시장 공천 과정에서 정책 설명회가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 불과 10분 만에 끝난 면접, 자질과 정책을 확인할 기회도 없는 바쁜 일정을 보면 과연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이 커집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열고 지방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통 야당의 대안 세력이라며 도내 지방선거에도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김한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 지도부 전체가 전북을 찾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축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박주선, 유승민 두 공동대표는 전국 정당이자 정통 야당 대안 세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도, 개혁, 실용 기치를 들고 이 땅의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한번 바꾸겠다. 우리 지역 장벽 허물고 구태정치 부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의 정운천, 군산의 김관영 의원은 과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대표해 공동으로 도당 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합니다. 선거 초반 인물난을 겪고 있지만 지방의회 진출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도민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의원, 도의원을 만들어서 정말 균형 있게 지방정부의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까지 시군 단체장과 도의원의 각 4명, 시군 의원의 12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지속적인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조직 개편으로 도내 각 당의 지방선거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한관입니다. 민주당이 전주와 임실, 부안의 단체장 후보를 경선으로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전주는 김승수, 이현웅 등 2명, 임실은 박성수, 전상두, 한병락 등 3명, 부안은 권익현, 김성수, 김인수, 서주원 등 4명이 경선을 치르도록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의원과 시군의원 23개 선거구의 단수 공천자를 확정했고 오늘은 추가로 50여 선거구의 경선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의 사기 시공 의혹에 얼마 전 재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가 이뤄지면 벌써 3번째인데 이번에는 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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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검찰의 위상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지난달 국민권익위가 7년 전 준공된 BTL 하수관거 가운데
1100여 미터의 오수관과 맨홀이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서면 군산 BTL 하수관과는 벌써 세 번째 수사입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최소 3km의 관로와 배수설비 400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시공사를 고발하기는커녕 행정 제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의혹 제기 후 4년 만인 지난해 감리업체와 책임감리원, 준공도면 제작성 업체에 벌점을 부과한 것이 다입니다. 군산시는 시공사의 경우 행정처분할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BTL 하수광고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정작 시공사는 놔두고 자신에게만 과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최근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만 그토록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산시는 여전히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SNS 등을 이용해 노동 현장의 직장 갑질 사례를 수집하고 사회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직장갑질 119가 도내에도 운영됩니다. 전북 직장갑질 119 준비위원회는 어제 간담회를 갖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대나무숲 등을 통해 오는 5월 정식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 직장갑질 119에는 민주노총과 시민 여성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의 안전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이 앱으로 만들어져 보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안전 매뉴얼 앱을 만들어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앱에는 심폐소생술 같은 안전교육뿐 아니라 미세먼지 확인과 위험 발생 시 부모에 즉시 연결되는 알림이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완주군이 지난해보다 3% 상승한 62.3%로 올해 고용률 달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스크 생산업체가 남원에 공장을 건립합니다. 시군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올해 고용률 62% 달성을 목표로 공공분야 4,900여 개, 민간 분야 216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군은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해 기업 유치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경력 단절 여성, 마을 회사를 육성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인 더 좋은 주식회사가 남원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좋은은 미세먼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11월까지 13억 원을 들여 노암 산업단지에 제2공장을 건립해 25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선시대 여류시인 매창의 삶을 기리기 위한 매창 테마관이 부안 매창공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테마관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 전시실과 체험 프로그램실이 있고 2층은 국악과 신앙송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마련됐습니다. 매창 테마관 역시 부안의 역사, 문화 콘텐츠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 32주기 추모제가 장수 계북에서 거행됐습니다. 매년 4월 10일 진행되는 추모제는 정인승 선생의 한글 사랑과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주택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63억 원을 투입해 80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3kW 설치 시 315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월 사용량이 350kW 시인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6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 10만 원 상당의 축하금품을 지급하고 종전 둘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출생 축하금 30만 원도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만 18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둔 가정에만 발급하던 다둥이 우대증을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책 실명제를 시행할 올해 과제로 40건을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책 실명 공개 과제로 도지사 공약 사업과 도정 현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 등을 선정했다며 분야별로는 건설교통이 11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실명제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관련 보고서를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 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합의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국민회의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 후보의 약속이었다며 이행 여부를 엄정하게 평가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34회 전북연극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과 군산 사람세상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순례자의 길을 뮤지컬로 담아낸 철로 역정이 오는 14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김진선 작곡가의 5번째 작곡 발표회가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무료로 마련됩니다. 전주 데미안 갤러리가 20일까지 이건효 사진작가 초대전 순수의 전조를 갖습니다. 완주군에 위치한 연석산 미술관이 레지던스 1기 입주 작가의 창작 발표전을 선보입니다. 신선 농산물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주푸드 이동 장터가 오늘과 내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운영됩니다. 완주군은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특강을 오늘 진행합니다. 웃음 전도사로 불리는 이요셉 소장의 강연이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개인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내일까지 전주 정신을 익히고 체험해보는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꽃심 지킴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4월 11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전부터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순창 20도를 최고로 전주 19도, 군산 17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